금융 신용 시장이 중국과 미국 중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발전해 있습니까? 미국이 훨씬 더 고도화된 금융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이즈가 더 크겠죠.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가는 것이 발생해버리면 미국이 더 불리한 상황이겠어요? 중국이 더 불리한 상황이 되겠어요? 미국이 더 불리하죠. 더 큰 부분의 문제가 됐잖아요. 미국 내부의 문제가 더 커지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센트가 그것을 당연히 지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 부분을 트럼프가 못 알아듣진 않아요. 그거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베센트 저보다 훨씬 뛰어난 헤지펀드 매니저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까지 문제가 생기게 하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고 강경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네. 이런 강경적인 발언이 네. 시장 심리에는 지금 어떻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많이 시장이 빠질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예,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토 같은 사람은 예상을 안 하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 계속 동시간적으로나 바로 최대한 붙어서 따라가려고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왔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도면 반영이 된 거야.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부분. 그러면서 10% 빠지니까 그때 이동평균선 200일선에 걸렸으면 그거 밑에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안정도 생겼어. 뭐 그러한 여러 가지의 기존의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려다가 하면서 20% 빠지는 상황까지 얻어맞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기존의 방식으로 판단을 많이 넣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대한 그거를 안 넣으려고 많이 해와서 네. 지금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플러스 지키긴 했잖아요. 네. 이상의 수익을 어떻게 내요? 일단 지키는 게 먼저죠. 그래서 지키는 걸 성공을 했는데 그걸 판단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인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거가 그래도 많이 나왔으면 이 근거를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잘 우리가 조합하고 해석하고 어떠한 우리의 전술과 전략을 이제는 전보다는 지금은 전술과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에 나오는 현상을 보고 계속 어떻게 잘 대응하지라는 것만 계속 따라온 게 지금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예요. 근데 중국의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종합을 해서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의 쟤네 둘이 크게 싸우고 주변에 확전된 전쟁 상황에서 경제 전쟁 상황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겠구나라는 것을 전술과 전략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좀 이때까지는 우리의 생각은 안 넣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제는 조금 이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중국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중국 쪽에서는 증시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과 위험을 섞으시면 안 돼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지금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나온 내용이 네. 위험을 더 키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험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네. 어려운 게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섞으시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고 해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 아닌가요? 아니죠. 이전보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판단 가능성이 증가했다죠. 판단했는데 이전엔 아예 판단도 못 하겠는데 지금은 판단 가능성은 생겼는데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5가 가는 걸로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좋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판단 가능성이 그만큼 뭐랄까요, 좀 많아졌다? 네. 예측 범위가 넓어졌다? 네.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냐면 불확실성 상황에서 계속 움직이면 제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대한 이 불확실성인 상황에서의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이 뭐냐면 시장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해지를 많이 해야 되고 현금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조금 전에 예를 동일하게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온 근거를 보니까 마이너스 5가 됐다라고 하면 제가 해지를 이만큼 걸고 있다가 2에서 마이너스 3만큼 위험이 더 커졌잖아요. 계산 가능한. 그러면 해지의 크기를 늘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행동에 대한 기준이 나오면 얘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5까지 마이너스 3을 사람들이 얻어맞을 때 나는 해지를 늘려서 그것을 방어를 더 키워가지고 안 얻어맞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내 행동의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네네네. 그 차이인 겁니다. 시장이 더 올라가 빠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시장은 제가 보기엔 지금 오늘까지 중국에 나온 행동의 판단으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이거 쓰면 보여요? 지금? 아니죠, 그거는. 보이. 나중에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빠진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대부분의 전문가와 대부분 여태까지 계속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해지는 정도의 상황이 돼 있어서 아무 말을 못하거나 이제부터 더 빠진다고 하거나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아마 많이 증가할 거예요. 네.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든 아니면 유튜브가 됐든.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은 이 빠진 상태에서 더 이렇게 동일한 각도로 빠지는 것보다는 네. 이런 변동성을 보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가장 조심스럽게 얘기하던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의 스탠스보다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전원님들한테 드리는 시장에 대한 스탠스는 그것보다는 파저티브예요. 그것보다는. 그렇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플래시 여기면 제로가 여기면 네. 이렇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던 제가 이렇게 왔다는 것이지 이렇게 왔다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건 완전히 매수로 시장이 돌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 정도 얘기하는, 이 사람들 여기 얘기하고 저는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된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네. 중국 경제나 어떤 기업, 중국 관련 주가들, 종목들 이런 네. 것들도 회복 전환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전략이 그만큼 예측 가능해졌다,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네. 그러면 그만큼 점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좋아져야지 사실 더 다양한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거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중국 경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이미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다가 이제 정책이랑 해서 돌아서라고 해서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센 흐름과 다시 조정, 큰 변동폭에 보이면서 방향성 조정이 나왔지만 지난 한 6개월 보면 상승돼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의 정책이 나오는 부분과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기술이 전기차가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로봇이 됐든 또 뭐가 있나요? AI 관련된 것이 됐든 계속 여러 가지 증거들이 좋은 쪽으로 나왔어요. 그 방향성이 달라진 게 아직 없어요. 계속 좋은 쪽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하고 있는 과정 상황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더 세지면 정책이 나와도 정책의 플러스 값보다 지금 미국 시장이 이 모양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미국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아질 텐데 그 영향에 대한 부분을 중국이 피해갈 수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시장이 부러지고 게다가 중국에 하루 휴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휴일이 있으니까 이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이틀치가 그냥 한꺼번에 반영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가격에 대한 불문하고 그냥 리스크 관리만 들어가 버리면서 시장을 10% 넘게 빼버린 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너무 변동성이 크고 조정을 받을 때도 변동성이 크니까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높게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좋게 보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버웨이트를 많이 시켰다가 지금은 중국의 시장 비중하고 지금 같게 맞춰놓은 상황이라서 네. 낮게는 안 했어요. 이 로직이 깨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큰 차별성을 만들기는 되게 난해한 상황이 돼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논리가 깨졌느냐 아니냐를 가장 바탕에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논리가 깨졌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온 정책의 중국에 대한 부분을 많은 고도의 투자 전략을 하면서 지정학까지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오늘 이 신호들을 읽고 중국의 국내 투자자든 해외 투자자든 매수로 접근했기 때문에 시장이 플러스가 났을 거잖아요. 네. 그 전략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 하고 있는 그림과 지금의 행동이 할만해 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른 액션이 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서 오늘 보인 플러스를 시장이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도록 세계의 사람들이 해석하도록 중국 정부가 기관 자금을 들여서 이렇게 플러스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도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그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중국의 전략이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그 전략에 대한 플러스 값을 전 세계 투자자들은 보고 따라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판단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신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신뢰 가능하구나 하는 포지션을 들어가겠죠. 이게 만약에 진짜 의도라면 노린 것일 것이고 이게 노린 게 아니라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면 그 판단에 대한 증거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어쨌든 플러스 값으로 그 숫자를 보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말씀.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은 이제 뭐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외환 시장과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좀 그렇죠. 많은 안 좋은 네. 부정적인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됐습니다. 붕괴설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어제도 저도 이제 학교도 했는데 단타를 치거나 레버리지를 하거나 네. 저가 매수 네. 심리가 지금 굉장히 투자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면 좋겠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매수 심리는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이미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같이 보셔야 돼요. 저가 매수가 심리가 나오고 있는 정도일 때는 거래가 폭증을 안 해요. 그냥 그래도 아직은 살만해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팔지 않고 버틸만해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살살살살 사고 파는 사람도 아직은 세게 팔지 않으면 그 두 개가 만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거래 증가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저가 매수가 이미 가격은 빠지는데 저가 매수가 발생을 소리 소문 없이 다 발생하면서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한 번 돼서 딱 반등하기 시작하면 내가 맞았어. 오토도 지난번에 나스닥 100 ETF 들어가서 수익 조금 냈잖아요. 네네네. 그런 행동에서 한번 맞히게 되면 맞았어 하면서 들어오면서 사요. 그러면서 그때 거래가 살짝 늘어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한번 폭락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폭락의 거래가 급등했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리스크 관리를 여기서 안 하면 주고하고 손절매가 세게 나온 거예요. 이건 매도가 만든 거래 증가예요. 매수가 만드는 거래 증가가 있고 매도가 주체가 되는 거래 증가가 있는데 네네. 리스크 관리의 극단에서는 매도가 만드는 거래 증가가 나타나는데 최근 이틀 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그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거래가 증가했고 네. 이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그 저가 매수하기도 무서워져요. 그럼 그러면 무서워지면 뭐냐면 가격 공백 현상이 생겨요. 네. 팔지도 않고 사는 사람도 많지 않고 파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가격은 크게 급등나 그래요. 그게 오토가 최근에 욕심 좀 부렸다가 인버스 빅스 들어갔다가 지금 좀 터졌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제 공백기를 노리는 그러한 전략인데 네. 그런 실제 움직임들은 가격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4% 그게 진짜일 줄 몰랐는데 진짜로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도 그 전략을 3분의 1을 확 비중을 줄이고 이제 아직 그 전략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리는 아직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논리를 지킬 만한 현상이 되게 약해졌다라고 하면 그 포지션은 위험한 상태가 전보다는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포지션을 줄이는 거예요. 하지만 논리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포지션을 남기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논리까지 없어졌다 그러면 다 비워야죠.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 상당히 애매한 상태라서 이미 질문하셨던 저가 매수 수요는 말로 떠드는 거지 지금은 이미 끝났어요. 그건 있지도 않아요. 이해했습니다. 네. 저도 되게 뭔가 이 기회에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은 들지만 네. 그 손가락이 나가야죠.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게 이 댓글이나 뭐 어떤 의견이나 친구들이나 얘기를 할 때 막 이러면서 뭐 지금은 뭐 저가 매수가 나오고 손절가 이렇게 막 하는데 대부분 다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도 대부분 말이고 실제로 자기가 그 액션을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때가 있고 진짜로 그 액션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되려 지금 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 사고가 이미 현금이 없어요. 이미. 지금 거의 그 상태까지 와 있어요. 그럼 이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네. 오투님께서도 네. 그런 단타나 레버리지 저가 매수 충동이 오실 때 하시는 편이신가요? 하죠. 하지만 네. 하지만 손절매를 굉장히 강하게 하죠. 네. 이 매수 아이디어를 짜는 것보다 손절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숏을 20배 정도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손절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수하는 것보다 20, 30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저는 법에서 이걸 안 하면 법의 약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을 몇십 년 동안 익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계좌도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우리 강의할 때 제가 제 매매 보여드린 적도 있잖아요. 네. 상당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아유, 입이 간질간질. 입이 간질간질하네요. 네, 네. 아, 예. 이해했습니다. 정치 테마주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네, 네. 그럼 다시 이제 또 글로벌 시장 이야기로 넘어와서 네. 지금 현재도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누가 김민희 씨나 보고 있어요? 네, 그 뉴스에서. 뉴스에서? 네. 그러니까 뉴스에는 되게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많이 있다라는 걸 네. 지금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참 언론이 예전보다는 이 클릭수에 대한 BM 모델이 바뀌었잖아요. 네. 광고에서 클릭수 그다음에 실제로 그 보는 사람이 돈을 내는 구독형 모델. 이 세 가지 중에서 광고 모델은 거의 약해지고 네. 구독 모델은 미국에서는 그게 통하는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 잘은 안 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 클릭수 모델로 가다 보니까 그냥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클릭을 어떻게 하게만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진짜 안 맞는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죠? 지금 채팅창에도 블룸버그 오버는 너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거기에 넘어가서 질문지를 많이 만들고 오트님한테 혼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가설들이 좀 많이 돌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오버 나왔었잖아요. 네, 그 테슬라 회계 관련돼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 뭐 천문학적인 관세 부과, 급격한 뭐 소비 둔화, 뭐 하지만 연준은 보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주일치 전망을 생각했을 때 일주일치 전망. 일주일치는 이제 전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일주일 전망을 생각했을 때 네.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에 얘기하셨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 되게 달라요. 그게 리세션이 나왔으니까 시장의 기대치는 생겼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에요. 네. 근데 그것을 해야 되는 주체가 FOMC인데 FOMC 의원들의 멘트들이 파워를 포함해서 다 물가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전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망치를 시장에 제시하는 것도 공식적인 전망치가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물가를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다이버전스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더해서 그 금리 결정을 내렸는데 그 두 개를 더한 값이 플랫이에요. 물가 플러스 성장 마이너스니까 두 개를 더하면 플랫이기 때문에 지금 페드에서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뉘앙스를 안 주고 있는데 시장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시장은. 왜냐? 금리가 인하하는 게 시장에 유리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라고 칭얼거리는 거죠. 근데 그 칭얼거리는 것을 얘기할 때 기대라는 정도를 얘기하려면 저는 그 두 멘트나 분위기라도 좀 나와야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전망치에 대해서 저는 신뢰도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포트폴리오라든지 전략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를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저는 지난주부터 보고 있고 네. 우리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성장률 전망과 물가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이 전체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우리가 겪어봤던 서브프라임 같은 거죠. 그런 부분에 되면 신용 물건에 영향을 줘요. 신용물이라는 것은 서브프라임도 그게 주식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보이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가입하면 여러분들 위험도는 뭐 이렇게 나눠놨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6% 드릴게요 해놨다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가격 정보가 안 보여요. 네. 그런 것들이 신용물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터져버린 게 서브프라임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에서 이 경제 전쟁이 전 세계 세계 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문제가 지속돼 버리면 그러면 그 신용물들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형 사모펀드사인 KKR이나 이런 데들은 자기네의 그 포지션을 해치하기 위한 포지션을 찾고 있어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게 보이니까 걔네들이 저런 물건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는구나. 확인이 됐죠. 이게 만약 진짜 문제가 되면 그래서 문제를 진짜 진행된 걸 막으려면 페드는 물가와 성장이라는 그러한 전망을 떠나서도 시스템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는 있어요. 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방어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지금은 이제 방어 포지션 제가 이렇게 우리 오트폴리오를 월간 단위로 말씀드릴 때 이제 그 변동폭 말씀인데 제가 지금 최근에는 15%대로 낮춰놓고 뭐 살짝 움직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계속 15%로 가장 낮게 그 위험 자산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15%도 사실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넣을 정도라고 솔직히 가능성이 없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너무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중국이 국채 팔아버린다고 경제전쟁을 더 세게 한다고 해버리니까 미국 금리가 안 좋은 상황인데 금리는 올라가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절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그 위에다 더 얹어주는 스프레드거든요. 그럼 그 두 개를 더한 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이제 채권으로 돈을 조달할 때 기존에는 예를 들어 7% 조달하고 있다가 이제는 10%를 내야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훨씬 더 큰 비용을.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과 그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미국 정부도 알고 있고 트럼프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바보 아니잖아요. 네. 베센트 저보다 훨씬 뛰어난 헤지펀드 매니저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까지 문제가 생기게 하면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기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금융 신용 시장이 중국과 미국 중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발전해 있습니까? 미국.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더 고도화된 금융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이즈가 더 크겠죠. 네.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가는 것이 발생해버리면 미국이 더 불리한 상황이겠어요? 중국이 더 불리한 상황이 되겠어요? 중국. 미국이 더 불리하죠. 아. 더 큰 부분의 문제가 됐잖아요. 네네네. 미국 내부의 문제가 더 커지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센트가 그것을 당연히 지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가면 유통시장이 아니라 신용시장까지 가가지고는 빠그러져 버리면 우리가 너무 내상이 큽니다. 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부분을 트럼프가 못 알아듣진 않아요. 근데 요즘 뭐 총 맞은 다음에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자꾸 그러신다니까 이게 기존의 트럼프가 아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노욕이 들어간 사람이 되면서 확 바뀌면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조심하다가 지금은 되려 여기서부터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조심스러워됐다라고 왜냐하면 그 부분을 가격에 반영했으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오늘 관세 발표가 되었고 계속 이제 앞으로 관세 전쟁이 뭐 서로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보복 관세에다가 보복 관세를 또 부과하면서 여러 가지 격동이 또 예상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로서는 지금 이전과 또는 다른 지금 뭐랄까요 글로벌 정책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어떤 경제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개인 투자자로서 어떤 전략을 조금 더 취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복잡계 구조를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복잡계 안에는 단순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전략도 필요할 때 써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그 단순계라는 부분의 비중이 우리 전후의 분들은 그것이 아닌 복잡계에 관심이 있고 그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예전의 단순계 부분보다 훨씬 이만하게 크지는 않으신 분들이 사실은 꽤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들어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아직 그런 것까지 이렇게 막 다 정리가 돼 있는 투자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텐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처럼 이 정도 빠지면 이러면 사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계속 듣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사실은 많으실 거예요.
이 싸졌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오투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싸진 게 가격이 변한 것이고 논리가 더 악화된 거면 이게 싸진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논리와 가격이 이렇게 온 거예요. 논리는 그대로 있고 가격이 이렇게 돼야 이만큼 싸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온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오다가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더 이렇게 내려오지만 않으면 그러면 이제는 이만큼은 싸진 부분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네. 문제는 여기 이 논리가 여기서 이제 안정이 됐느냐라는 것은 잘 모르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행동을 할지 네. 이게 정말 신용시장으로의 문제가 확대가 안 될지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은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시장이 지금 현재는 인지까지는 해요. 신용시장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저만 하고 있고 지금 처음 들으시지 않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언론인에서 해외 언론을 복사해다가 국내 언론, 그다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신용시장에 대한 지적까지 했기 때문에 네. 이 신용시장까지 지적이 끝나고 나면 시장은 대부분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논리는 다 나올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 부분의 상황이 어떻게 더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은 봐야겠지만 이제는 나올 건 다 나왔다. 새로운 게 나올 것보단 나온 것의 강약과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정도의 방향으로 포인트를 바꿔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도 몰라.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저 안에 지금 문 열면 곰이 나올지 강아지가 나올지 몰라.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열었는데 일단 고민해. 아, 그럼 내가 싸워볼지 뒤질지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불확실해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왜요? 강아지가 나오면 놀아야 되는 옵션도 있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더 두려우니까 이제 그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건 이만큼의 변수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강아지가 나왔을 때 내가 한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좋은 쪽이니까 이쪽으로 합시다. 이게 강아지가 나왔을 때 행동, 곰이 나왔을 때 행동인데 이전에 문 열리기 전까지는 이만큼의 뭐가 나올지 몰라였다가 이제 문 열렸는데 곰이 나왔으니까 강아지 부분은 없어지고 이만큼 안 좋은 거지만 이만큼만 남은 거잖아요. 네. 이 폭이 줄어들었다는 일단은, 거죠. 대응해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네. 네. 이제는 이건 없다는 거죠. 네네네. 이거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사고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죠. 네, 결론적으로는 일단 차트가 눈에 보이고 숫자가 찍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정치와 경제는 일단 뒷전이고 그렇죠. 이게 숫자가 먼저. 전문 투자자로 오래 살아남으려면 한 10년 정도 했을 때 자기가 이게 돈이 돈으로 안 보여야 돼요. 숫자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돈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대하고 있으면 더 감정에 많이 휘둘려요. 그러니까 오토가 늘 얘기하죠. 감정을 뺄 수 없는 거라고. 감정은 뺄 수 없는 거지만 감정에 적당한 규모가 있어요. 시장이 흥분도를 향해 갈 때는 네. 감정을 좀 늘려야 돼요. 흥분 파지티브 방향으로. 안 그러면 다 비싸 보이고 못 들고 있어요. 네. 그때는 좀 늘려야 돼요. 그러다 아닐 때는 또 다시 좀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공포로 너무 휩싸여서 대략 마이너스 값으로 너무 크게 가면 그때는 남들이 조심하고 있지 않을 때는 대략 공포감을 나는 늘려야 돼요. 조심성을.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다 지금 지금 전 세계 유튜브 투자로 보고 있는 방송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안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얘기 없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는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대략 그 부분에 나의 공포감을 이제는 조금 더 줄여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줄이고 이걸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발 혹은 반발 앞에. 어렵죠. 오늘도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 콘텐츠 촬영하면서 네. 과거와 미래 조절할 수 있냐. 그 얘기죠. 지금 현재의 어떤 네.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네. 그런 지점에 있어서 지금 오늘 얘기를 다시 또 이걸 들었을 때는 욕심을 조절하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 네. 개인의 욕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의 돈을 취하기 위한 그런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지금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그 중요성과 포커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원리랑 이러한 방식을 얘기 나눴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래에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을 투자를 할 때 지금 현재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내가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내서 그걸로 뭐 치킨을 사 먹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치킨을 사 먹고 수익이 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에 내가 잘해야 현재에 내가 잘해야 지금은 수익이 안 나서 치킨을 못 사 먹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를 잘 다루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 능력을 키운 걸 잘 실행해서 이 실행한 것이 잘 작동해서 미래 수익이 나면 그러면 치킨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재에 있는 부분들을 잘 지금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부분을 내 욕심에다가만 포커스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과정을 잘 진행해야 되는데 이 미래에 있는 목적은 미래에 있습니다. 치킨 아직 안 먹었단 말이에요. 네. 목적이 미래에 있는데 이 목적에 대한 포커스를 하다 보면 과정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지금이 개선이 안 되면 미래의 치킨은 없다. 라는 얘기를 설명해 드렸죠. 네, 네. 이해했습니다.